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호를 발사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는 건데요. 근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사실은 그것보다 내일 우리가 알게 될 FOMC 결과에 더 관심이 가는 게 투자자들은 애국자가 되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면한 현안들이 커서요.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50bp냐 75bp냐를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하는데 뭐 어찌되든 간에 75bp를 올리던 50bp를 올리던 간에 시장은 부담감은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신락 같은 글쎄 기대감으로 뭔가 또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희망보다는 조금 더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주말로 목요일로 금요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초반보다 밀려가는 흐름들이죠. 여러 부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 또 하이브 주가 급락 이런 것도 지수 전체에 영향력을 좀 일정 부분 미쳤다고 보고요. 코스피는 2460, 코스닥은 811선까지 1% 넘게 밀려가는 흐름들인데요.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종목 이야기도 풀어가야죠.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시장은 좀 처참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외국인 현선물 매도 물량도 강하게 장 초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반대 매매 부담도 상당히 크다라는 목소리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 이야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분과 함께 머리맡에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특징주 전략으로 하이브 좀 볼게요, 대표님. 오늘 장에서 지금 25%나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보유자분들은 40%, 50% 정도 손실이 대다수라고 할 정도입니다. 워낙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추가적인 악재까지 더해진 거죠.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익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 등인데요. 사실 신규 매수자 관점의 고민이 아니고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알려진 사실 쪽에서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어떤 군백기라고 하더라고요. 공백기가 군대와 함께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게 어느 정도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약간 폭탄 선언식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이는 단계 같은데 특히 지인이 군대 가면은 우리는 그냥 차라리 그래도 다 이제 군대 가는 일정들이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인 활동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쪽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 이제 같이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아예 BTS가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BTS의 명맥과 흐름들이 이어갈 텐데 좀 주가가 약간 오버해서 반응하는 경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개인 활동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생각하게 됐을 때도 기존에 그래도 BTS인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너무 부담감을 크게 지금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주가는 지난 상장하고 나서 나왔던 이제 저가대가 13만 9천 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원대 밑에 흐름들이 있는데 그 정도 라인은 어느 정도 좀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 여기서 좀 부담감은 이 하이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관점과 함께 다 같이 위축되는 측면들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마 이제 또 개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또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좀 우려감들이 너무 크면서 나온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먼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액션을 못 취하셨다고 하게 되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16만 원대 이상에서는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지권 테스트의 과정들을 좀 더 확인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하이브 자체에 대해서 성장해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일단
16만 원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시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면에 좀 좋은 쪽도 살펴보죠. 오리온이요. 어제 장 마감 이후 각 국가별 수출 데이터 이런 성적표를 조금 받아봤는데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정말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5월 영업이익이 꽤나 좋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지에서요. 특히나 중국에서 200%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도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평을 어찌하시는지 사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네, 깜짝 실적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지금 오리온의 중심이었던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그러다 오고 있는 스낵류 같은 경우 일단 지역별로 봤을 때 눈이 가는 국가가 딱 두 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죠. 네, 이쪽이 왜 그랬을까라고 보게 되면 중국은 봉쇄 영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죠. 네, 입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같이 연결돼서 그래도 어떤 집에 있는 효과를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여러 가지 전쟁으로 해서 좀 위축된 시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집에 좀 비상식량 쪽으로 쌓아놨던 그쪽에 하나가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냥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간편식이죠.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5월달 실적입니다. 이게 이런 약간 특수성 때문에 보였던 해외 국가들 물론 베트남도 있긴 있었겠지만 이게 기조가 꾸준히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첫 번째일 거고 네. 이게 이제 연결되게 되면 수익성에도 좀 더 긍정적일 거고 근데 이런 변화와 또 이어지고 있는 특수성들을 제하고 났을 때는 계속 이렇게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막 시도하는 입장 쪽에서 이 가격대에서 따라가는 거는 좀 기다려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직은 이제 좋은 실적은 맞기는 맞겠지만은 수익성과 함께 이 트렌드 흐름들을 확인하는 걸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리온 일단 뭐 긍정의 소식이고 내용도 우호적이나 지금 뭐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조금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로 가볼게요. 지금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지금 공부를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시죠. KH바텍입니다. 힌지 쪽이죠. 폴더블이 살릴 것인가 점검합니다. 포인트 열어볼게요. 사실 폴더블 또 신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며 폴더블 관련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원자재 가격 하락세 그에 따른 덕을 본다라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KH 바텍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외관, 케이스 뭐 이런 쪽에 예전부터 나왔던 변화로 봤었을 때는 이걸 다 뭘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들어간 소재가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아연 이런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때는 이게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물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 관점 쪽에서 뭐 아직 부분적으로 재봉쇄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제대로 돌아가면서 이 경기와 관련된 이런 어떤 원자재들이 다시 올라오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아직 살짝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 수준보다는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시장에서는 약간 경기에 대한 리세션 얘기가 좀 더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소재를 통해서 외관이나 또 IT 기기에 여러 가지 외벽을 만드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아이디어가 가장 먼저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런 흐름들을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회사가 뭐 PCB 관련된 쪽에서 KH 엘텍, 뭐 LED 조명 관련된 회사 KH 리빙텍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큰 의미는 찾는 것보다 그래도 약간 수익성이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무게를 두면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폴더블에 거는 기대. 사실요, KH바텍이 작년에 또 폴더블 폰 나오기 전에 5월부터 9월까지 스물스물 하다가 쫙 올라갔다가 그거 다 반납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5월부터 해서 스물스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같은 흐름을 기대해서 뭐 신작 나오기 전까지 매매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인 삼성전자의 전략은
기본되는 나머지 스마트폰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생산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 쪽에서 아무래도 상반기 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국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위축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전반적인 사업 조정, 하지만 폴더블 쪽은 드라이브를 확 걸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이번에 G 폴드 4죠. 이번에 나오는 게. 이번에 유출된 사진, 유출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공개된 사진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나왔던 걸 봤을 때 의외로 눈길이 가는 게 이게 그 접히는 화면에 접히는 라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과 또 많이 얇아지고 가벼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보였던 지금 나오는 힌지죠. 이게 지금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딸깍딸깍 돌아가는 이게 아마 4에서는 더 기술 개발 발전과 함께 더 맞물리는 흐름들이 더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또 작아지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단가는 좀 더 올라가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쪽으로 추정이 들어가는데,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P는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거기다가 그러면 Q는 그러니까 물량이 더 확대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작년에 폴더블 쪽으로 100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26년까지에서는 1억 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연평균 한 53%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다른 폰이 안 팔리는 만큼 이쪽을 좀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전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물량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품 사에게는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걸 추정을 했을 때 P와 Q가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 올해 실적 기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실적과 함께 이 밸류 산정을 좀 다시 해봐야 될 텐데 가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앞서 P 올라가고 Q 넘어나면서 C가 또 줄어들겠죠. 원재료가 약간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올해의 관점은 아마 매출액의 성장도 작년 같은 경우 꾸준히 지금 이어갔던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올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출액 자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 나오게 되면 이제 볼륨 확대가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떤 가격의 상승과 코스트가 낮아지는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정도 규모로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시총이 5천억 대가 좀 안 되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성장하는 주가와 함께 나오는 실적 흐름들을 봤었을 때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한 440억 정도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쪽에서,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다가도 어느 정도 빠르게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KH바텍 얼마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 한 21,500원대 밑에서는 한번 매매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26,000원대 지난 박스권의 박스권 일봉상에 보게 되면 기존에 보여줬던 이제 저항을 들어가는 첫째 자리다 보니까 이 정도가 26,000원대가 목표가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H바텍 시기적으로도 또 신제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더 들여다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 26,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명을 접하는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 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북미를 향하는 기대감. 포인트 첫 번째 잡아보겠습니다. 국내 1위의 제대혈은행. 저도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렇구나. 의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뭔가 네.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꼭 네. 해놔야 될 것만 같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제 관절을 위해. 예,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는군요. 네. 네. 저는 그냥 주사 맞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메디포스트를 보면서 요즘 주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내 1위 제대열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줄기세포 관련된 사업에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쪽이 매출 비중이 뭐 30%대가 넘어가는 흐름들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제대열 보관 관련된 쪽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함께 또 기능성 식품 관련된 부분들 줄기세포를 유래해서 나오는 화장품 쪽 이런 네. 쪽도 같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결론은 이쪽이 꾸준히 잡고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카타스템 이쪽이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하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무릎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요. 또 이제 뉴모스템이라고 하는 쪽이 기관지 폐 이형성증 관련된 쪽이나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있던 뉴로스템 같은 경우 뉴모스템 이쪽 또 같이 이어지고 있는 변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느냐? 근데 성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변화될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다음 장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방송을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를 보여주고자 하셨으니 사모펀드 투자 성과 기대 1,400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한 거 좋은데 이걸 어떻게 쓰냐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이 필요한 돈 가지고 지금 첫 번째로는 지금 주사용 무릎 골관절염증 치료제죠. 이쪽에 스머셀이라고 하는 쪽을 또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주사용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비싸대요. 하나에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면서 국내 임상 이상 쪽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일상을 어느 정도 FDA에서 미국에서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이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시기까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카타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임상 3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보통 3상이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번에 단비를 좀 얻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일본 임상 3상도 시작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종목의 품목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자회사가 있는데 메디포스트 CDMO라고 회사 이름이 그대로 CDMO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시장에 CDMO 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쪽에서 캐나다 업체죠. 옴니아 바이오를 인수를 지분을 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지금 39% 약 한 40% 가까이를 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취득 완료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력을 성과가 내고 있는 관점과 또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한다. 돈을 요기모저모 잘 쓰고 있네요.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변화의 포인트 등을 말씀해 주셨고 사실 올해로 친다면 시장 대비는 확실하게 좀 선전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좀 처참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그렇게 주가가 내려왔었던 게 결국에는 실적 부진이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조금 달라질까요? 말씀 주신 포인트대로.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가 되게 오래됐죠. 네. 2000년대부터 이제 계속 이어왔던 대표적인 회사고 올해 들어왔는데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고민이 많았지만은 지금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주가의 모멘텀은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실적보다도 성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었을 때 변화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실적 가지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바이오주의 변화의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최근에 말씀 주실 때마다 종목에 대한 그 위로의 상승 여력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이실 것 같은데 메디포스트는 목표 주가 얼마 정도 보시는지? 네, 일단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않을지를 탄력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넘어간다. 그러면 레벨업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3만 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대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종목이었어요. KH바텍과 메디포스트였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지 여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